2022년 12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월 28일 날 성남지청에 출두하지 않고 광주에 가겠답니다. 광주에 가는 이재명과 오버랩 되는 사람이 저는 지금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국회의원입니다. 광주에 가는 이재명,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왜 이런 오버랩이 생길까요? 민주당이 결정했습니다. 성남지청이 출두하라고 한 12월 28일 광주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겠다. 따라서 당대표인 이재명 씨는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주 상당히 저항하고 있죠. 이재명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들 검사들은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하나가 틀려갖고 또 화제였고, 또 그 외에 보고라인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까지 포함하면 70여 명의 검사가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요란합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진 후에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럽진 않을 겁니다.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표로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럼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죠. 다 잊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하도 변화무쌍하니까. 계양을 국회의원을 하다가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나섰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송 대표가 지방선거에 승산도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을 사퇴했죠. 그래서 개항을 해서 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민주당이 그냥 이재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개항을은 거기는 민주당 완전 텃밭이니까 누가 가도 당선되니까 이재명 씨는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민주당 대표로까지 당선되면서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자신의 방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씨한테 이런 기회를 준 송영길,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 페이스북에, 송영길 씨가 자기의 근황을 페이스북에 밝히고 있습니다. 12월 16일 날 올린 걸 보게 되면 지금 파리의 그랑제골에 가 있답니다. 거기에 개곤연구원인가? 12월 16일 올린 거가 두 개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파리 경영대학원, 그게 약자로는 ESCP인 모양이죠. 그랑제골이 제가 불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옮기면 그랜드 스쿨일 좀 될 겁니다. 에꼬리 스쿨이고 그랑이 크다는 거니까 그랜드 스쿨. 대학원 과정은 아닌데 대학원보다 더 센 과정이죠. 하여간 여기에서 이제 6개월 동안 지내겠다라는 게 송영길 씨가 스스로 정한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몇 차례 자기 소식을 띄웠는데 여기에 왜 가게 됐느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랑제골을 설명을 본인이 해줬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랑제골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위의 대학으로 불리는데, 프랑스에서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수능 보는 것처럼 바클로레아라는 시험을 봅니다.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2년 동안 그랑제골 과정을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치르고 진학하는 데가 그랑제골입니다. 대학은 아닌데, 대학원도 아닌데 그런 과정이죠. 이게 일반 대학보다 훨씬 더 센 겁니다. 일반 대학 나오는 사람들은, 그랑제골 나온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대졸자들은 대기업이든 어디든 사원으로 들어간다면 그랑제골 나온 사람들은 바로 부장으로 들어간다. 자기네끼리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좋고 하는데, 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공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행정학도 있고 정치학도 법학도 있는데, 이 송영길 씨가 간 데는 경영학을 하는 데 있는 거,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유럽 비즈니스 스쿨 중에서는 경영대학원 중에서는 한 3위쯤 되고 학생 한 10,000명 정도가 공부한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인 말고도 한 10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명의 한국인들도 있답니다. 송영길 씨는 여기를 어떻게 가게 됐느냐? 두 가지를 설명하네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런 훈장을 받았었답니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은 프랑스 훈장 중에 최고 훈장인데 2009년 레지옹 도네르 슈발리에를, 그 다음에 올해 4월에는 레지옹 도네르 오피시에를, 그러니까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송영길 씨는 2번이나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았대요. 한국과 프랑스의 우호 증진에 힘썼다는 이유로.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측은 이제 당신이 원한다면 프랑스 그랑제골 가서 공부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선거에 떨어졌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치고 나온 다음에 주한 프랑스 대사 측에서 뭐 제의를 해왔다, 협의가 돼가지고 초청장을 받고 갔다는 겁니다. 갔더니 아까 말한 대로 그랑제골 그 경영대학원에 갔더니 그 총장도 이 레지옹 도네르 슈발리에를 받은 분이라서 뭐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의 배려로 아주 좋은 연구실을 하나 받아서 이제 하나씩 유럽을 공부하고 있고 프랑스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일어난 일들이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인데 프랑스가 결승에 가서 아르헨티나에 졌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가 이제 준우승까지 가기 전에 모로코가 굉장히 잘했죠. 근데 모로코가 4강까지인가 올라갔을 때 프랑스에는 또 모로코인들이 많은데 그들이 나와서 자축을 하는데 프랑스인들이 상당히 허용을 하더라. 톨라랑스, 영어로 하면 톨러런스, 우리말로 치면 관용. 프랑스인들은 관용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써놨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하나 턱 건드려서 눈에 띄는데 꽁피엔누 숲에 갔답니다. 꽁피엔누 숲. 이게 굉장히 유럽 전쟁사에서 유명한 데죠. 송영길 씨가 설명을 아예 잘 해놨습니다. 자, 이게 프랑스하고, 그러니까 그 비렐름 황제가 이끌 때 프러시아가 프랑스를 쳐들어오죠. 그 전에 이제 나폴레옹이 있을 때 프랑스가 독일을 쳐들어가서 휘저어 놓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신성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으니 내가 황제다 선언하게 되죠. 그 후에 프러시아가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 프랑스를 칩니다. 그리고 프랑스한테 항복을 받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가게 되면 거울로 된 방, 거울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복식을 치르죠. 그래서 1승 1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참전하고 그래갖고 이제 독일이 몰리죠. 그래서 독일이 항복은 항복인데 항복을 하지 않고 이제 휴전하는 형태를 통해서 항복 비스무리하게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단은 싸움을 멈추는 정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전을 하는 데가 바로 이 파리 인근에 있는 콩피엔누 숲입니다. 1918년 11월 11일 여기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연합국의 대표였어요. 그때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총사령관이 포슈 장군이죠. 그 안에 기차를 갖다 놓고 기차 안에서 이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기자들을 못 오게 했어요. 아주 비공개로 했습니다. 항복하는 독일의 체면을 살려준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정전협정이지만 사실상 항복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에 가게 되면 유명한 개선문이 있잖아요. 개선문 앞에 도로가 포슈 대로잖아요. 에비뉴 포슈 장군의 이름을 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전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이게 18년 11월 11일인데 반년이 지난 19년 6월 달에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가 프러시아에 항복했던 거울의 방에서 독일과 전쟁을 끝내는 베르사유 조약을 맺습니다. 이건 독일이 항복했기 때문에 맺는 건데 딱히 항복이라는 단어를 안 넣어요. 그러나 독일이 항복한 것과 똑같이 배상금을 내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프랑스가 이기는데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프로이센한테 졌던 보복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39년에 폴란드를 쳤던 히틀러의 독일이 40년에 프랑스를 칩니다.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는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중립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벨기에 땅에는 아르덴느라고 하는 숲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립국가니까는 독일하고 바로 국경을 맞댄 게 아니니까 히틀러를 막기 위해서 그 방벽을 치죠, 프랑스군이. 그래서 그쪽은 안 쳤어요, 벨기에 쪽이니까. 근데 바로 그 벨기에 쪽에 아르덴느 숲을 통과해서 독일이 전격전을 아주 기동부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함락을 당하고, 프랑스가 5월 10일 날, 40년 5월 10일 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7월 9일 날 프랑스가 항복합니다. 그런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치고받고 하는 전쟁 중에 하나가 꽁피엔느 숲이 있는데, 송영길 전 의원이 여기에 가서 1차 대전, 2차 대전 역사, 또 옛날에 보불 전쟁 역사, 나폴레옹 전쟁 역사를 쭉 떠올리면서 한반도를 떠올렸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어떤 결론을 가질까? 그는 이렇게 씁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고 상시적인 군사적 긴장이 3차 대전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새삼 밀려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의 현장에 가면 유비무환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의 공포를 느끼는 쪽으로 가요. 이 시대 대한민국 정치와 정치인의 책무이자 지상과제는 민족 절멸의 전쟁을 막아내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통해 마침내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어야 함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아니 북한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화해를 해서 통일을 이뤄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독일과 프랑스가 계속 싸워온 거는 둘이 민족이 다른데 아울러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어떻게 다시 뗄 수 있게 할 것인지 꽁피엔느 숲을 걸으면서 상념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구실에서 파리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의 비밀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이제 천화동인 1호, 2호, 3호 쭉 그 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천화동인 1호가 배당금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김만배 씨는 내 지분은 20%밖에 안 된다라는 투로 얘기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누구 거냐, 이게 문제죠. 그리고 이재명 씨는 경선에서 이낙연 씨를 이겼는데, 이낙연 씨는 전형적인 호남 사람입니다. 광주일고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그런 글을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씨가 호남, 광주, 전북에서 다 이겨버립니다. 그런 이유를 쭉 들어가 보면 이해찬 씨가 일찌감치 이재명 캠프로 와서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화영 씨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 또 이화영 씨 비서로 있었던 이한성 씨가 쌍방울과 연결해가지고 북한하고 커넥션을 해서 북한하고 관계를 맺어서 당선에 유리하도록 하려고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여기에 쌍방울이 뭔가 참여해서 또 뭐가 또 있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은 천화동인 1호 돈 중에서 1,000몇백억을 일단 동결을 시켜놨죠.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대충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80억인지 얼마인지를 누구 돈인지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걸로 보게 되면 이낙연 씨가 민주당에서 당연히 호남사가 센 민주당에서 후보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 씨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일로 기울었습니다. 송영길 씨도 호남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도 아예 밝혀놨습니다. 자기가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 라고 했고, 출국하기 전에도 이태원 참사 이런 거 다 밝혀야 된다, 이재명을 지키는 방탄이 오히려 할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해놓고 갔습니다.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송영길 씨 정도면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인데 왜 이재명한테 이걸 양보를 하고 떠났을까? 그리고 선거에 졌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텐데 왜 프랑스로 갔을까? 뭔가 준비가 착착착착 준비된 거가 보이죠. 가서 지금은 본인은 7개월 동안 아주 편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24년이 다가오면 다시 선거가 열리겠죠. 그때 이재명 씨가 개항을에 출마할까요? 이재명 씨는 개항을에 출마할 때 이재명 개항에서 숨쉰 채 발견 이렇게 유튜브 만들어 띄웠는데 그런 장난을 또 칠까요? 하여간 송영길 씨가 지난 서울시장 출마한 것부터가,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이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도 나갔습니다. 개항을 비워줬고 민주당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씨를 개항을에 후보로 추천해서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송영길 씨가. 직전 당대표, 대통령 선거 때 이 사람이 당대표였죠. 이재명 씨가 떨어졌을 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의원직까지 내려놓았지만 결과는 또다시 패배였습니다. 다시 민주당이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마주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싸늘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서울시장 왜 나가? 자기 걸 지켜야지. 이제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재명 씨는 이제 성남지청에는 안 가고 광주에서 최고위원회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재명 씨에 대한 수사가 더 이루어지면 이제 많은 거래에 대한 추적이 있겠죠.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송영길 의원이 그 좋은 개항을 5선이나 한 자리를 왜 넘겨주고 서울시장에 나왔을까? 그리고 자기는 옛날 인천시장에서 인천에 나갔어야지. 그죠? 아주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씨도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이화영 씨가 구속돼 있고 이한성 씨가 뭐 구속돼 있고 한데도 조용히 있어. 이게 이재명 마법입니다. 그 마법이 이제 수사가 점점 들어가면 돈과 함께 풀리겠죠. 왜 송영길은 프랑스에 가 있을까? 왜 이해찬은 조용할까? 이재명 매직은 풀려 나갈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